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고 계시나요? 비도 오고 또 날씨도 덥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저항권 그리고 밑에 지지권 좀 떨어지려 그러면 뭐 지지력은 있는데 라인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많이 답답한 상황에서 거래량은 또 확 죽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을 리가 없겠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들,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테마주라든지 개별 종목들, 여기서 수익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투자자들이 좀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외 그런 단일가 시장이 시장의 연속이 좀 종료되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당장 이제 뭐 일부 물린 종목들 안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게 크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에 영향을 계속 좀 안 좋게 미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탈출을 할 것인지 금방 아니면 좀 더 이어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많이 궁금들 하실 거고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리고 주요 업종들 과연 뭐 방산, 조선 더 올라갈 위치가 있을지 그 다음에 뭐 원전주들도 마찬가지로 가다가 말고 또 말다가 다시 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업종들부터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안 했다고 지난주에 구독과 좋아요 횟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도 좋아요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은 인사이트 투자 전략에서 할 얘기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막 신이 나서. 자, 아무튼 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보자고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네요. 좋아요. 네, 뭐 구독이야 누르셔도 되고 안 누르셔도 좋은데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그 좋아요 몇 건인 거 보는 그런 낙이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나스닥 흐름인데요. 나스닥이 좀 주중에 흔들렸다가 저가 매수세가 나오면서 회복을 하고 가요. 근데 최근에 좀 글로벌 동향에서 특징적이다, 특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디커플링이 있어요. 중국 주식 시장 지금 상해 지수거든요. 중국 주식 시장하고 미국 주식 시장하고 디커플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큰 자금들의 이동 가능성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뉴욕 증시에서 조금씩 좀 중국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제 뭐 액면적으로 보더라도 나스닥보다는 중국 주식시장이 또 선방을 했고 거래 측면으로 볼 때도 더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반면에 한국 코스피를 보면은 거래가 그렇죠? 차근차근 이렇게 차근차근 죽어 있어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커요. 시장이 재미없는 거죠. 시장이 재미있으면 뭐 거래도 많아지고 매매할 거리도 많고 지금은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더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이제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썩는다는 건 뭐냐, 실망 매물. 이러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쭉쭉 빠져버리면서 거래가 실리죠. 오히려 거래가 붙죠. 이러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또 실망 매물들은 그만큼 대기하고 있다가 또 손절매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래가 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과 같은 한국 증시의 추세에서는 한번 폭발적으로 쭉 빠졌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좀 시장의 재미 차원에서 뭐 좋게 얘기하면 재미고 어떻게 보면 관심도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과연 국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기서 과연 국내 주식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겠느냐라는 것과의 확률이 똑같아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또 여기서 대기 매수세 역시도
지켜보고 있던 저가 매수 세력이나 아니면은 뭔가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은 안정적이다 이제 라고 생각이 들면은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매수 세력들, 아니면 뭐 물타기라든지 그런 수급들이 또 갑자기 유입되면서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가 유출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되었던 필요한 게 뭐냐, 방향성 결정은 돼야 된다는 거죠. 방향성이 나와줘야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조선주들 한번 볼까요? 이게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좀 이끌었잖아요. 한 획을 좀 그어주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앞으로 역할을 해줄지. 왜냐하면 오늘 지금 금요일 녹화인데 일부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HJ중공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HJ중공업은 추천을 드렸었죠. 그쵸? 이게 뭐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확 올라갈 줄이야? 아무튼 기다리면은 뭐 추천드리고 그랬던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베이스가 뭐 그냥 테크니컬 측면에서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 진짜 뭐 펀더멘털과 그리고 시장의 어떤 기조들, 시장의 좀 중점적인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수급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 수급이. 자, 이제 하나오션을 좀 볼게요. 앞서 보셨던 HJ중공업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요. 이번 주에 신고가를 또 연중 신고가를 또 찍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막 부진해졌어요. 그쵸? 이것도 좀 조선주 대장이었던 하나오션인데 부담 요인이긴 해요. 뭐 일부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강한데 좀 밀려 내려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주가 계속 버티고 가겠느냐,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우려는 있어요. 호재들은 다 터져 나왔으니까. 물론 이제 계속해서 수주 소식들도 있고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측면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었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쉬었다 갔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하나오션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큰 변동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도 언제든지 좀 흔들릴 수 있다, 조정을 보이고 갈 수 있다. 사실상 최근 들어서 좀 더 이슈가 됐던 거는 조선 기자재 쪽이죠.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막 또 크게 오르기도 했었고, 오늘도 STX 엔진은 연중 신고가를 만들고, 하나엔진 이런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고요. 일승, 태광, 일제히 뭐 강한 흐름들. 그다음에 또 한국카본. 그래서 오늘 이제 조선 기자재 쪽도 조정을 받고, 하나오션도 큰 폭으로, 좀 비교적 큰 폭이죠. 하나오션이 마이너스 5%니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조선주가 좀 이제는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선주가 끝났냐? 뭐 밸류에이션도 지금 많이 높아졌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뭐 이번 주에 어떤 큰 변동이 있었고, 금요일 시장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나오션이 떨어졌다고 해서 조선주가 끝났냐라는 질문에는 동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뭐 수주 실적 대비해서 견주어 본다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한계는 있겠죠, 수주 실적이. 근데 분위기를 봐서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뭔가 방산을 위한 조선을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도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더 치열하게 할 거고, 그렇다면은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뭐 유럽, 뭐 캐나다 이미 뭐 이번에 2조 잠수함 발주 관련돼서 뭐 이슈도 있고 그랬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발주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특수선박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좀 바뀌고 있죠, 세상이. 배가 안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 서로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아마도 당분간 조선업 호황, 그러니까 수주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동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주 조정이야 거치겠지만 결코 끝나지 않았고,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주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웬만큼 조정을 보이면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겠지만, 조정을 웬만큼 거친 이후에는 분명히 다시 되살아나가서 지금의 주가 수준도 좀 나중에 보면 우스워지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오션이 뭐 4, 50만 원이 이제 된다고 보자고요. 내년에 뭐 그 정도 될 가능성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선 지금 12만 원 주가를 본다면 이때는 주가가 참 저렴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방산주도 분위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바로 방산주로 넘어와서 좀 보는데, 이것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지금 그냥 뭐 이슈도 많이 됐고 시끄러웠으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시끄러운 뒤에는 좀 조용해질 때까지 그냥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다리면은 또 잠잠해졌을 때 확 또 치고 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박스권이 언제까지 얼마나 길어질지는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당장 여기서 급반전해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조선주도 안 좋고 당분간 안 좋을 수도 있고 방산주도 뭐 확실치 않다. 그러면 시장은 꼬꾸라지는 게 아니냐.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 아주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한 컷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배당락 이후에 한번 조정을 거쳤는데, 조정을 거치고 유일하게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죠. 돌파했어요. 유일해요. 자, 다르죠? 지수는 막혀있죠. 근데 SK하이닉스는 돌파했어요. 저는 SK하이닉스가 지수의 어떤 선행지표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반등해서 본격적인 출발도 SK하이닉스가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부터 벌써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도 사실상 SK하이닉스는 기대가 돼요. 왜? 주가가 싸니까. 주가는 싼데 계속 이제 뭐 AI 관련돼서 어떤 잡음들은 나와요. 우리가 AI 반도체, 뭐 특화된 HBM, 뭐 우리 2차 전지들 한참 오르고 나서 리튬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근데 2차 전지가 미리 좀 성장성을 반영해서 막 올라갈 때 리튬 안 올랐어요. 하이닉스가 못 올랐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관련돼서 뭐 인텔부터 해서 유수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 다 올랐었잖아요. 뭐 엔비디아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 그러면은 이제 갈 종목들 다시 다른 종목들 갈 종목들 가야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좀 이제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봉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뭐 어떤 외국계에서 보고서 나왔던 거 뭐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이미 뭐 폭락하고 있었죠. 뭐 지수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하이닉스가 이런 선방을 한다는 것은 수급 누군가가 이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매수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이 높아진다는 지수가 머물러 있는데 지수는 안 오르는데 시가총액 2위 종목이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자, 오늘 당장 삼성전자는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은 나쁘진 않았어요.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제 분석이에요. 제 분석인데 당분간 조선과 방산과 원전 관련주들이 다소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밀릴 수는 없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탑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특히 하이닉스 지수가 선을 넘어가겠다. 지수가 이렇게 선을 넘어가겠다. 지수가 한번 자리 잡고 한국 주식시장도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하면은 이제 랠리예요. 연말까지 랠리예요. 2분기에 있었던 그런 랠리 기조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거래가 살아나겠죠.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준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이번에는 좀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만 하겠고 뿐만 아니고 조정을 많이 이미 거쳤거나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도 올라가다가 말았었고요. 뭐 제가 지난주에는 또 조선 기자재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툭툭 던지는 또 섹터들이 잘 올라가니까는 이런 것들도 메모를 잘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좀 반도체가 이끌어주면서 시장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잘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요 내일 이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네, 주말 또 재밌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